내가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고 다 너를 위한 거라고.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히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남동책방이라는 곳에서 MC를 맡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한 사연자가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오면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 진행자들이 책을 한 권씩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가스라이팅 편에서 소개를 했던 책은 이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히는가 였습니다. 근데 그때 좀 편집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풀지 못한 썰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요즘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 사건들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직장 내 따돌림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무당에게 사주를 받아서 친정 어머니를 살해했던 세 자매의 살해 사건까지 참 많은 관계 속에서 이 가스라이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누군가가 꼭 불림을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도 서열화를 시키려고 하는 못된 양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나도 모르게 순종을 해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가해자를 투사자로 그리고 피해자를 수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관계 맺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분은 20년간 심리상담사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디애나에서 손해고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인간관계 부분에서 리빙 나우상을 받았고 또 2018년에는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믿을 만한 심리 상담사에게 듣는 우리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가해자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또 피해자의 역할을 하지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투사자와 수용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투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해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확실히 성격 장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의 부족과 결핍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두 번째, 흥분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기 기분을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자에게 가르치려는 자신의 욕구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가볍게 여기고 지배와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물처럼 대하는 그 대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한다. 이게 핵심적인 말인데요.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이것은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싸우고 나면 잘못을 하고도 수용자에게 너는 자제력을 잃었어 라고 비난을 한다고 하고요. 또 여섯 번째는 좀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이 질투하는 수용자의 어떤 행동을 그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다음에 진실을 과장되고 또 왜곡해서 집단 투사적 동일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깎아내리고 혐오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수용자의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신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순종적이고 낮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괴롭히고 무시한다고 해요. 정말 이중인격,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식당에 가서 좀 종업원에게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도 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 투사자의 좀 역할을 하고 있다, 투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수용자의 특징 첫 번째라기보다 수용자의 의미는 이 투사자의 사악한 의도를 들이마신 피해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지하는 직관력이 있고 또 과도한 연민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을 잘 맞춰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참 공감 능력은 지적 능력과도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자칫 내가 수용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투사자에게 복종한다. 상대를 달래고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한다. 너무 남을 의식해서 나오는 행동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언쟁 후에 너무 심하게 화냈다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투사자와 정반대죠. 투사자는 너 너무 흥분했어 라고 말하는 반면에 수용자는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투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비난, 그리고 수치심,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모른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투사자와 수용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공통점은 둘 다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든지 모른다는 거, 그것이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사자와 한패인 이들, 추종자를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남을 비난해야 자신이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그리고 수용자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기쁨을, 그리고 슬픔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확실히 공감력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누가 투사자가 되고 누가 수용자가 되는 걸까요? 자, 보통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영유아기 때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영유아기 때 정신적인 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자신이 받은 수치심을 견디고 또 대응하려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는데 그것이 내면화되면서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양육자가 수치심을 이용해서 훈육을 하게 되면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을 넌 나쁜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는 이 감정을 내면화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혼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혼내야지 너 진짜 너 나쁜 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러면서 공격적이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까처럼 수용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도 정말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수용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투사적 동일시를 끝내는 첫 단계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내가 수용자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투사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사자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투사자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투사자는 수용자의 정보를 왜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점진적으로 좀 그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성과가 있을 때 투사자는 나 때문이야, 내 덕분에 이 일이 잘 됐어 라고 하고 이 사람을 배제시키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게 수용자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아첨 대신 정직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정 권한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주체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결국은 가해자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타인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징후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내가 정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너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인하게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상대방이 투사하는 징후보다 더 강하다고 하니까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